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녹화방송입니다. 내일 9월 30일 월요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재명 25만원이죠. 화폐법, 이 세 개의 법안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이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 야당 민주당은 10월 4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만약 4일이 안 된다면 휴일인 10월 5일, 그러니까 토요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런 거죠, 입장이. 이미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는 도관에 든 쥐다. 아무리 발부등 쳐봐야 못 빠져나간다. 라면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혹여라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겨서 가결이 되면 좋고, 또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10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게 될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큰 판을 한번 벌려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한, 즉 재표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안은 첫째, 무기명 투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아주 특별한 정족수예요. 예를 들어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이 대원칙인데, 또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가 하는 경우 탄핵 개헌은 3분의 2 이상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즉 제의 요구하여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과반 의석, 제적 과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의원 3분의 2의 찬성. 좀 묘하죠? 그러니까 제적 3분의 2가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하여 투표한 과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의원 3분의 2. 그러나 그와 같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경우는 여야 막론하고 어디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모두 표결에 참석하니까 사실상 3분의 2.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에 안 나오거나 불참하거나, 어쨌든 이탈표가 생기면은 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지역화폐법 법률안과는 달리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65%가량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죠.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를 통해서 봐도 이 65%, 대략 한 3분의 2 이상 가까운 국민들이, 응답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참 이게 절묘하게 머리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내일, 그러니까 9월 30일 월요일 거부권을 행사했어?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을 갖다 거부했어? 제의 요구했어? 그럼 즉시 10월 4일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에 붙여서
진짜 가결될 수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결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률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반 이상의 의원의 출석, 투표 참석과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었을 경우는 그로서 법률안이 완성되는 겁니다. 공표만 남은 거예요. 공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국회에서 그와 같이 재표결해서 가결되었을 경우는 닷새 안에 대통령을 공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닷새 안에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 법률을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만약에 가결되었을 경우는 10월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으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표하면서 법률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왜 민주당은 10월 4일 늦어도 10월 5일까지는 재표결하겠다 하느냐 하니까 여기 또 절묘한 게 10월 10일이면은 이번에 22대 총선에 이른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10월 10일이 지나가면은 선거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없고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9월 19일 날 의결하면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이번에 김영선, 명태균 관련해서 김영선, 명태균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공천 개입했다. 즉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공소시효 중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법안이 만약에 10월 9일, 10월 10일까지만 통과가 되면 공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중지돼 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주 머리를 무지하게 쓴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된다 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렸는데 재표결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이라도 뭐 이탈표가 생겼다든가 이거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짐작은 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 다 나왔는데 300명이 다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 예를 들어서 195 뭐 반대 105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3명이 이탈한 거죠. 그런 거 첫 번째 노리고 있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큰 대세로 봐서는 뭐 가결될 가능성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부결되면 바로 10월 7일부터 있게 되는 국정감사에 김영선, 명태균 줄줄이 불러 제낍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친정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지금 이번에 뭐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 채택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데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를 갖다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갖다가 증인으로 아마 소환할 겁니다. 채택하고. 그럼 그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지금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10월 16일 있게 되는 재보궐선거에 금정구 구청장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보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참 흔한 이야기로 참 면구스럽고 창피해서 이른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투표소에 안 나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봐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증폭시키고, 그런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 의기소침하는 마음, 아유 나 하나 투표해서 바뀔 게 뭐 있어 라는 식으로 체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건 김건희 여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도안에 든 쥐다.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마음껏 요리하면서 꽃놀이패 즐기듯이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다 라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즉 김건희 특검법을 갖다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또 그 이후에 10월 27일까지 있게 되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있게 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과 윤석열 정부를 철저하게 이간 내지는 분리시켜 놓겠다는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